예, 이 PA 스피커를 좀 줄여주시면 시작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다 들어갈 것 같아서 예.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한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혼자 나왔네요. 네, 이렇게 네. 혼자 나왔습니다. 저 앞에 고 기자가 좀 이따가 들어오겠습니다만. 아, 네. 예. 타다 논란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영업을 한 지 1년 예. 됐습니다. 1년. 그래도 뭐 상생 방안이고 뭐고 이제 그동안에 좀 나온 게 있어서 그대로 가나 싶었더니 갑자기 또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 갑자기지 검찰 쪽에서는 계속 뭐 그걸 하고 있었을 테니까 검찰 쪽 결론이 이거 뭐 불법이다 이렇게 된 바람에 네. 기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불구속 기소까지 예, 불구속 갔는데 됐습니다. 이재용 대표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이젠 사법부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네. 대법원까지 갈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쵸. 뭐 1심 나온다고 결과를 승복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예. 어느 쪽에서든. 100%.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법원까지 간다고 치면 이건 뭐 불구속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 뭐 몇 년씩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렇죠. 뭐 지금 상황에서는 시기 자체를 뭐 어떻게 예단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렵긴 그렇죠. 한데, 예. 근데 그 키를 주고 있는 거는 국토부거든요. 근데 이게 국토부가 빨리 해결을 했으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사법부가 개입을 하는 바람에 다 흐트러져 가지고 아. 다들 곤란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국토부 장관도 검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고 네. 또 중소벤처기업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부의 박영선 장관도 또 오늘인가요? 예. 검찰 판단에 뭐 좀 여러 가지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는데 그 진작에 좀 이렇게 좀 해결 방안을 찾고 그랬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지 않았겠느냐. 근데 정작 이제 검찰이 이렇게 해놓고 사법부로 넘겨놓고 나니까 일종의 이제 뭐 뒷북치는 것 같다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의견이 뭐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누구나 다 불만은 있거든요. 예. 뭐 택시도 그렇고 타다 쪽도 그렇고 이제 갈등을 좀 봉합을 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이제 7월 달에 나왔던 그 상생안이었는데 예. 이제 그게 어그러지면서 어떻게 나갈지 이제 한치 앞을 못 보게 된 상황이긴 예. 합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사법부에서 이렇게 뭐 간다고 쳐도 대법원까지 그 사이에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그 공용 경제가 좀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들도 또 분명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쨌든 타다는 계속 운행을 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운행 자체는 뭐 멈추는 건 아니고요. 뭐 고발이 계속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운행 예. 자체는 멈추지는 않는 걸로 예. 일단. 근데 이런 얘기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뭐 타보진 않았습니다. 타다를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타다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타다가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기 때문에 기타 다른 그 택시들도 뭐 여러 가지 좀 그 다시 좀 되돌아보고 서비스 문제에 있어서도 좀 개선하려는 노력도 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 맥이 역할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정체돼 있던 택시의 서비스 자체가 예. 타다를 통해서 조금 바뀐 측면도 있고 또 예. 새로운 이제 산업 자체가 들어오면서 예. 그 멈춰있던 거가 자체가 좀 흘러가게 되는 역할을 한 거는 분명합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택시 산업의 특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느 그걸 또 무시할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게 매기 효과 하나로 딱 떨어지는 설명이었구나. 괜히 길게 얘기했네. 예. 다른 거는요? 더 아니, 없어요? 사실은 우버라는 게 네.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들어왔다가 그거는 명확한 잘안 됐죠? 위법이라서 예. 네, 퇴출이 맞습니다. 됐잖아요. 네. 법 자체가 그거는 위법이 명확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퇴출이 됐는데 네. 타다 네. 같은 경우는 이게 그 회색 지대에 있었거든요.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라는 그게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1년 동안 좀 논란이 있어왔고 예. 이번에 그 사법부에서 끼어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완화돼가는 상생안을 통해서 좀 절충해가는 과정이었는데 사법부가 중간에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바람에
조금 곤란하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고 기자와 함께. 네. 예, 고승혁 기자 들어오세요. 예. 예. 우리는 일어나고요. 예. 자, 수고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셜 라이브는 또 경제산업부와 함께합니다. 요새 이제 멧돼지, 유니클로 이렇게 계속 경제산업부 선배들이 네. 후배들, 동기들 계속 나와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자주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중요한 이슈가 되게 네. 많은데요. 일단 오늘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아무래도 보도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유튜브에서 댓글을 보다 보니까요. 타다가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지방 서비스는 아직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지방 자체는 아직 서비스를 하고 있지는 예. 않고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수도권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쉽게 설명을 하면은 차를 공유를 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뭐 그 세계적인 그 방 공유 서비스가 뭐죠? 에어비앤비. 예, 에어비앤비처럼 공유 산업의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해외 같은 경우는 우버라는 대표적인 승차 공유 서비스가 있는데 네. 우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이제 법 자체가 예. 위법성이 너무 극명하기 때문에 퇴출이 됐고 이제 법을 지키는 네. 선에서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했던 거가 타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차 자체를 한 대를 여러 명이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면은 그거는 뭐 그 필요한데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놓여졌을 때 그걸 그대로 놓으면은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되니까 낭비하지 않고 차 한 대를 여러 명이서 나눠 타자. 예. 뭐 그런 거 적정한 비용을 지불을 하고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1년 됐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유튜브를 쭉 보고 있는데요. 곽동희 님이 오늘 소셜 라이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티나비 님이 저희 오늘 이제 뉴스룸 보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또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지금 이제 얘기를 쭉 보니까요. KR 리 님이 유튜브에서 상업적으로 택시를 하면서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우리나라 제도를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타다랑 택시업계가 갈등하는데 이런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택시 네. 면허를 사니 안 사니. 그래서 좀 왜 갈등하는지 택시업계랑 타다가 이 이유가 좀 판례를 좀 궁금하거든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일단 타다랑 택시가 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택시 자체는 우리나라에서 운수법이 있기 때문에 운수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거 면허가 없으면은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버 같은 경우는 자기 차를 가지고 그거를 영업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 법에 있어서 법령 위반이 확실했거든요. 예. 근데 타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법령 자체에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대여 사업자들 사업용 자동차를 빌린 자는 이 차를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다시 남에게 빌려줘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 있긴 한데 예외 조항으로서 네. 승차 정원 11인에서 15인승의 승합차는 예외가 된다. 그래서 그 큰 차로 운행을 하게 되는 거군요. 소형차가 아니라 승합차로 11인승 이상 승합차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예. 이 예외 조항을 놓고서 택시업계와 타다가 좀 시각차가 다른 거죠. 그래서 택시업계는 지금 이용환님이 또 무슨 말씀 해주셨냐면 그냥 콜택시죠 라고 말했는데 택시업계에서는 사실상 그냥 콜택시라는 입장이고 이제 타다 같은 스타트업계에서는 경우는 렌터카다. 렌터카인데 기사가 딸린 렌터카 서비스다. 택시업계에서는 아니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 뭐 전화하거나 전화가 아니죠. 이건 앱으로 하니까 앱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 차를 불러서 이용을 하는데 예. 콜택시와 다를 게 뭐 있냐 라는 그런 의견 충돌인데요. 예. 이 예외 조항 자체가 설립된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예외 조항으로서 이제 두게 된 건데요. 관광버스 탈 때 기사님 같이 오시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외 조항을 네. 타다가 악용하고 있다. 택시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타다에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예. 타다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1년 전 사업을 하기 전에 국토부에도 묻고 서울시에도 물었다. 네.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명확한 대답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받았을 때는 아 글쎄 뭐 해도 될 것 같은데 예.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 그거 자체에 대해서 국토부가 예. 명확하게 이거를 초기에 사업 초기에 가름말을 타줬으면은 이런 문제가 예. 생기지도 않는데 이제 와서 뭐 상생안을 만드네 어쩌네 하면서 네. 이제 뭐 택시와 뭐 화해를 시키려고 노력은 했지만 예. 결국에는 사법부에서 예. 이거를 불법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서 모든 게 다 어긋나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선배 기사에 달린 포털 기사 댓글을 미리 좀 스크랩을 했거든요. 그 네이버에서 LSK2 땡땡땡님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렌터카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게 혁신 산업인가요? 이렇게 약간 의문을 가지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혁신 산업으로 이거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들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게 조금 그래서 궁금하거든요. 이게 시각차일 거예요. 예. 시각차 택시 기사분들 택시 산업에서는 네. 이게 경쟁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나쁘게 말하면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되면서 서로의 뭐 주장 자체가 좀 충돌을 하고 있는 건데 예. 혁신 산업으로 볼 거냐 아니냐. 그러니까 택시 업계에서는 혁신 산업이 이게 무슨 혁신 산업이냐? 콜택시랑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렇죠. 다만 면허 없이 무임승차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진입 장벽도 없이 끼어 들어가지고 예. 우리의 먹거리를 뺏는 거를 이거를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느냐라는 예. 상황인 거고 타다 입장에서는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으로서 AI를 적용하고 공유 경제를 적용한 이런 산업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리면은 예. 나중에는 해외에서 에어비앤비랑 똑같이 네. 우리나라에서도 에어비앤비처럼 그런 그 숙박 공유를 먼저 만들었지만 법에 의해서 막혀서 이제 에어비앤비가 대세가 됐던 거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승차 공유를 이렇게 말살해 버리면은 아. 결국에는 해외 업체에서 들어와서 예. 다시 택시와 경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 내부적으로 좀 커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외부에서 들어온 세력에 대해서 먹히는 게 맞느냐 뭐 예. 그런 식으로 논리를 지금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선배 설명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좀 댓글이 달리는데요. 유튜브에서 그스그스님이 혁신적인 스타트업인지 법의 허점을 이용한 상업인지 참 어렵네요. 이렇게 네. 말씀을 이게 누구 편을 예. 들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 우버 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예. 그 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승차 거부하고 뭐 택시 기사분들이 뭐 말 걸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해외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택시만큼 저렴하고 그리고 아, 이용이 쉽고 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 예. 나가셔서 택시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요금 체계 자체가 엄청 비싸죠. 예, 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싸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선택의 문제로서 그러면은 이런 택시에 만족을 할 거냐 아니면 근데 나는 그래도 돈 조금 더 내고 뭐 타다 같은 경우는 한 택시보다 한 20% 정도 비싼데 난 돈 더 내더라도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좀 이용하겠다라고 선택의 예. 폭을 넓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의견도 있긴 하거든요. 예. 근데 무조건 택시 자체가 잘못됐다 아니면 타다가 맞다라고 이제 정의를 그렇죠. 내리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선배 말씀대로 이제 보통 이제 네티즌 여러분들은 좀 택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곧 훈남님이 소비자 편의에 따라 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곽동희님이 동남아에 가서 그랩을 타보니까 너무 좋았다고 네.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주시고 또 SHU님이 정부가 택시 눈치 보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택시 운전하면 승차 거부 그리고 약간 여성들에게 무서운 분위기 그리고 냄새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기존 택시 서비스 이렇게 기존 택시 서비스도 많이 개선이 예. 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다라는 매기 뭐 그리고 처음에는 우버서부터 시작해서 뭐 플럭스, 카풀 서비스까지 하면서 예. 갈등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그런 갈등을 통해서 택시 업계에도 많이 좀 발전되고 자성을 하려고 하는 노력을 갖고 있는 건 예. 맞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택시가
타다를 막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볼 수 없는 게 아까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택시 산업이 갖고 있는 특수성이라는 게 있고 예. 택시 기사분들이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택시 산납금이라는 게 뭐 돈을 얼마를 그러니까 내가 택시를 하루 빌리면은 뭐 돈을 얼마를 벌건 얼마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산납금을 넣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액수는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인 경우도 많고 예.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자체가 조금 하루 10시간, 12시간씩 운전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뭐 좀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다만 이런 거를 다 차치를 하고 나서라도 이 택시 업계에서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다 막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하거든요. 예. 정부에서 7월 달에 상생안을 내놨었습니다. 아, 그때는. 이제 택시랑 이제 타다 같은 공유 네. 서비스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 자체도 기존 택시 업계로서 그 승차 공유 서비스 자체를 이제 좀 흡수를 해서 서로 이제 갈등만 하지 말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매번 시위하고 그렇죠. 택시 기사분들 분신하고 그런 갈등 자체가 너무 많았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안을 내놨던 것 자체는 예. 기존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만큼 플랫폼 사업자 타다도 그렇고 뭐 예. 카카오 택시도 그렇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예. 택시의 틀 안에서 이제 좀 소화를 해가면서 갈등을 좀 줄이자는 측면으로 7월 달에 이런 플랫폼 운송 사업자 제도를 이제 예. 마련을 해서 운영을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아.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법부에서 갑자기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모두 엉클어뜨리는 거를 사법부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아, 갑자기 이제 이런 얘기들이. 불법으로 규정을 해버리면은 예. 타다가 이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지금 국회에도 뭐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를 해서 예. 타다 자체를 지금 아예 안 되는 법, 아까 그 예외 조항 자체를 이제 좀 더 강화를 해서 타다를 불법으로 만들겠다는 예. 그런 법률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타다가 지금 사면 초과가 돼 있는데 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국토부는 그러면은 과연 지금까지 뭐를 한 거냐? 그러니까 1년 동안 사실 유권 해석을 하거나 좀 정리를 해서 좀 사람들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합법이다 아니다 이런 거를 명확히 알 수 있었으면 사업자도 좋고 이용자도 좋았을 텐데 그게 그렇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이 사업자들이 네. 그러니까 타다 자체가 사업을 하기 전에 안 알아보고 했겠습니까? 그렇죠. 알아보고 했는데 네. 명확한 답변이 안 나왔어요. 아. 국토부에서도 이런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러면 예. 우리가 이렇게 큰 차, 승합차를 통해서 영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 이건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좀 편의를 봐주는 것도 뭐 바라진 않았겠지만 예. 이게 되기 때문에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거를 좀 넓혀놨어야 되는데 아. 택시업계에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예. 싸우고 타다는 자체적으로 또 기본적으로는 또 수도권만을 영업지로 했는데 그걸 네. 또 전국으로 하겠다고 또 하고 예. 이제 서로 이제 그 갈등이 자체가 이쪽에서 불거나고 이쪽에서 불거나고 하는 거를 예. 그냥 어떻게 보면 바라만 보고 있던 아.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예. 이 검찰 쪽에서 불기소를 하기 전에 국토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너네가 이거를 좀 결정을 해줘라. 현행법에 아. 있어서는 우리가 볼 때는 법으로만 봤을 때는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너네가 이거를 허가를 내주고 운영을 하는 운영권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내주는 만큼 네. 결정을 하면은 우리도 좀 확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국토부는 거기에 대해서 또 검찰이 그 의견을 물었을 때 답변을 예. 또 제대로 못했거든요. 아, 예, 그런 지금 예. 예. 지금 계속 이제 의견 주시고 계신데요.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제 RTYSER님이 그 택시 하려면 아무래도 면허 필요하잖아요. 이 면허를 왜 무상으로 대기업에 주는 효과가 난다. 타다를 허락하는 거는 예, 그래서 뭐 기여 제도 같은 거나 뭐 이런 거를 형평성 있게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바이올렛 님이 국토부도 비난해서 자유롭지는 못하겠네요. 라고 이렇게 맞습니다. 의견을 또 맞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 돈을 더 주고 우리가 좀 좋은 택시를 탈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타다를 옹호하는 댓글에 크리스피킴님이 그럼 모범 택시를 타면 어떠냐라는 이런 댓글을 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예. 한 발 물러나서 보면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고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운송을 이용을 하는 고객이 편의성에 있어서 좀 선택을 네. 하면 선택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느냐. 예. 택시와 타다가 싸우는 상황에서 정작 시민 편의는 어떻게 보면은 저기 차여가지고 저쪽 찌그러져 있고 서로 이제 싸우는 과정을 지켜만 보는 사람 봐야만 되니까 예. 답답한 측면이 좀 있긴 한 거죠. 아, 네. 그리고 저희 지금 타다 관계자분 아, 네. 혹시 연결해서 관련된 입장을 들어볼 수 있을까 네, 궁금하거든요. 그 김호정 소카 예. 소카 상무십니다. 그러니까 소카 자체가 타다에 이제 렌터카를 대여를 해주는 네. 회사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모회사 같은 경우인데 그 일단은 좀 연결을 해서 예.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 전화드리기로 했던 JTBC 이한주입니다. 일단 오늘 바쁘신데 전화 통화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정부가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상생안을 7월 달에 마련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검찰이 불기소를 하면서 돌발 변수가 나온 상황인데 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먼저 좀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현재로서는 저희 타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과 또 저희 같이 이제 차량을 운전하시는 드라이버분들 또 저희와 같이 또 하시는 뭐 주차장이라든지 세차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다 협력업체분들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분들이 좀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 검찰의 기소 처리 처분에 대해서. 하지만 당장 이제 어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유죄라고 해서 확정이 되는 건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는 최대한 저희가 가능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면 지속해서 서비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방식이고요. 네. 일단 택시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타다가 어떻게 보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 면허 없이 이제 들어와서 영업을 하면서 하는 거는 불법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계속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입장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지난해 10월에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사업 시작 전부터 이제 연기문수법 시행령상에 이제 렌터카에서 기사 알선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이렇게 열거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의 경우 렌터카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기사를 알선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네, 법조항은 그렇죠. 네, 예전에는 이제 렌터카라는 것들이 그 렌터카 사무실에 가서 다 빌렸어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무실에 가서 계약서를 쓰고 거기서 기사를 알선받아서 결혼식이나 어디 이럴 때 다 했던 건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고 모바일 플랫폼이 생기면서 이게 이제 굳이 사무실에 가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저희가 또 하고 있는 소카 서비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차량이 오지 않습니까? 렌터카가. 선생님, 어찌됐든, 그 법조항에 대해서 일단은 검찰 쪽에서 이게 콜택시로 본 거지 않습니까? 검찰에서는 이제 렌터카가 아니라 연결 운송 사업이다라고 보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게 타다 서비스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사 알선과 차량 대여가 동시에 계약이 맺어지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예전에는 이게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 이럴 때는 다 사무실에 가서 빌렸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내가 원하는 자리로 렌터카가 오고 거기에 기사가 같이 알선돼서 올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저희가 휴대전화 나오기 전에는 공중전화부터 길게 줄 섰지만 이제는 아무도 줄 서지 않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어서 서비스도 바뀌는 부분인데 시대가 바뀌면서 서비스도 바뀌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신 건데 어떻게 보면 이게 택시와 타다가 지금 싸우면서 시민들은 오히려 외면이 됐다는 지적도 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 사실 이용자들의 이동 편익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서 출발했습니다. 원하는 때 승차 거부가 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서 갈 수가 있고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고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이동 서비스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좀 안타깝고 한데 앞으로도 이제 모빌리티 산업에서 지금 누리고 되고 있는 법제도 개선이 돼가지고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나와서 그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뭔가
다양한 서비스를 경쟁을 하면서 서비스 질을 높이면서도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좀 다양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좀 법제도 우리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무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유튜브에서 인터넷 지금 라이브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걸 보시고 그스그스님이 실시간 신기하다. 그리고 영선님이 택시도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그 콜을 받아서 이렇게 배회 영업 대신 운영하는 건 어떨까요? 이런 의견을 또 주셨습니다. 예, 저희 선배 오늘 마무리로 그렇다면 네. 좀 마무리로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송 사업이라는 게 정말 그 이동권 뭐 그런 차원에서 많이 밀접하지 않습니까? 예. 이 택시라는 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밥그릇 싸움이라는 그 틀에서 봤을 때, 네. 쟤네들 또 뭐 자기 이제 그 뭐 뺏기니까 저렇게 싸우나 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운수업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이동권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산업 자체가 커가야 되는 측면은 있거든요. 단순히 운수 산업 이거를 자체가 예. 이 산업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는 네. 서로 좀 양보할 건 양보하고 경쟁할 건 경쟁을 해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사법부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던 거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들 아까 박영선 장관도 그렇고 김영민 장관도 그렇고 예. 많이 좀 아쉬워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시민분들이 제일 더 좀 실망감이 좀 크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면은 댓글도 그런- 이거 자체를 서로 싸우지 않고 네. 서로 뭐 상생안이 나오긴 했지만 좀 큰 틀에 있어서 예.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차원이 좀 돼야 되는데 예. 싸우는 모습만 좀 보여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고 그런 거가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슈퍼멜로님이 지금 선배 이제 정리하시는 멘트를 듣고 택시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자의 노동 환경을 또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의견을 그렇죠. 주셨습니다. 오늘 그 댓글로 이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두 분 정도 꼽아서 저희가 JTBC 소셜 라이브 큐브랑 그 저희 프로그램 볼 수 있는 30일 VOD 상품권을 네. 두 분에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좀 인상 깊은 질문 하지만 한 두 분 정도 꼽아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뭐 한쪽의 의견을 뭐 입장에 따라서 좀 갈리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고툰남께서 하신 얘기가 좀 인상 깊네요. 예. 소비자 편의에 따라서 법도 바뀌어야 한다. 아. 법 자체가 완벽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시대가- 타다를 위한 법이 되거나 뭐 네. 택시를 위한 법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소비자 편의를 위한 그리고 이동권을 주기 위한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좀 예. 인상 깊고요. 한 분 더 골라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한 분 더 한다면은 예. 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분 중에 좀 재밌는 게 있었는데 어떤 분이 좋을까요? 골라주신다면. 아, 저는 네. 노동 환경 고려해야 된다는 지금 다들 네네네. 그런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서비스 사업자 얘기하고 있는데 네. 좀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슈퍼멜로네이즈님 네. 이렇게 네네이즈님. 예. 네. 슈퍼멜로 네네이즈님. 예. 네. 슈퍼멜로 네네이즈님 그리고 곧훈남님 유튜브에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골랐는데요. 지금 아래 자막이 나가는데 성함, 연락처, 주소 JTBC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셜 라이브 큐브와 JTBC VOD 상품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맞습니다.